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 새로운 세계 1등 분야를 찾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를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새로운 세계 1등 분야를 찾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시스코, 구글 반도체 만든다. 뭐 이런 뉴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었거든요. 자, 이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스코가 어떤 회사냐 하면요, 세계 1위의 인터넷 장비 업체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인터넷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인터넷 장비 업체의 세계 1위 업체가 이 시스코라는 업체입니다. 이 시스코와 구글에서 삼성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외주를 줬는데요. 자, 그 어떻게 외주를 줬냐면은 네트워크 칩 등 차세대 제품 제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 맡아,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설계부터요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미국 회사들, 예를 들어 애플이나 퀄컴이요, 대만의 TSMC에다가 반도체를 맡길 때는요, 설계는 자기네들이 하고 생산만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시스코와 구글로부터는 설계랑 생산까지 모두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면요, 반도체를 설계와 생산까지 모두 해줄 수 있는 업체는요,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수주했다는 뜻은 앞으로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삼성전자가 모두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차세대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설계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제공, 위탁 생산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기존의 전통의 파운드리사가 고객사 칩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 인력을 활용해서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맡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요, 반도체 설계 능력이 만약에 자기 회사에게 있어서 설계는 자기가 하고 생산만 외주를 주고 싶은 회사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애플, 퀄컴, 엔비디아, 또 구글도 여기에 속하긴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대만의 TSMC에게 맡기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반도체 설계 능력이 없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시스코 같은 회사에서는 반도체 설계 능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만 주고 설계와 생산 모두 맡기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번에 나왔던 시스코와 구글은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요, 커다란 회로가요, 점점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능력은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 칩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삼성전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요, 이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지금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만 주면 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해주는 삼성전자.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 1년을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요. 작년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자, 조금 슬픈 소식이죠? 앞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메모리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고정가에 대한 데이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7월달 데이터가 새로 나왔거든요. 이 고정가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직접 할 때의 가격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격이 7월 들어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간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죠? 앞에 현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가도 새로 협상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현물가가 빨리 반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 증시가 곧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올해 11월이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어떻게든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S&P 500 지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고점에 지금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의 상황이죠. 한국 증시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 속도가 조금 살짝 가파른 감이 있긴 한데요. 한국 증시는 코로나 사태 이전 고점을 이미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한번 1차 상승했다가 한번 조정기를 겪었죠. 다음 또 2차 상승을 쭉 했다가요, 다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렇게 큰 파동 없이 쭉 상승을 하다가요, 지난주에 그 인텔 때문에 한번 쭉 상승했다가 살짝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요 지점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때가 그때 제가 작은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게 이렇게 살짝 파동이 왔고요. 2차 파동으로 인텔 때문에 쫙 올라갔다가 또 잠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짝 반등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지난주에는 인텔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텔과 같은 큰 변수가 다시 또 나타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서 큰 3차 파동이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약간 살짝 횡보하면서 요 21선을 따라 살짝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페이지에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가 57,000원 지점이 여기죠? 앞으로는 요 57,000원 아래에서 사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쪽이 외국인이고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이번 주에는 조금 초반에 조금 팔았었죠? 그러다가 목금에 조금 사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전에 들어오던 매수 물량에 비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수치죠? 그래서 당장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이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이게 일봉이고요. 자, 인텔 사태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살짝 반등을 해서 조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당장 더 큰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적정가인 55,500원 지점이죠? 적정가보다 살짝 내려왔는데요. 조만간 여기 위로 상승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삼성전자 주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요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으로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주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정가 개념을 보여드리면서요. 그때 제가 적정가로 배당 수익률 3% 지점을 보여드리면서요. 거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렇게 쭉 오면서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삼성전자 실망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여기까지 상승을 잘 해왔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요.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이번 주에는 조금 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만큼 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빠지고 있진 않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이번 주에는 계속 팔기만 했죠?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